그럼 다음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또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또 토킹하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에 대한 또 관련된 힌트도 함께 또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연 앵커님은 어떤 반찬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두부라든지 어. 계란 이런 걸 들어간 이러한 그러한 반찬들을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부, 뭐 계란 이게 필수잖아요. 네. 또 지금 프로그램이 12시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또 배고픈 시간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배고파지는 것 네, 같은데요. 점심을 드시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참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 지금 출근하면서도 참치김밥 하나 먹으면서 왔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참치와 관련된 기업 눈치채셨나요? 바로 동원그룹의 사업형 지주사 동원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원산업의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공시 내용부터 보고 오시죠.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2조 1,429억 원인데요. 이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가 하락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치 어획량이 늘면서 참치 어가가 하락이 됐는데요. 이 식품 사업은 성장을 했지만 수산 사업에서는 부진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하반기 참치 어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산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과 식품, 또 소재, 물류 등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미래 사업을 또한 투자라고 지속 확대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원 산업에는 또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이 다른 계열사의 매출은 어떻게 좀 집계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계열사 가운데서도 동원 사업과 함께하는 또 실적이 또 하락한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실적 하락한 계열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원 로엑스인데요. 이 물류 사업 부문의 계열사입니다.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삼자 물류 부문의 또 신규 거래처 확대로 또 매출액이 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이 감소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폭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밖에 다른 계열사는요, 실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이 식품 사업 계열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원 F&B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또 영업이익을 살펴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 올랐습니다. 788억 원 잠정 공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요. 2조 1,806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2분기 매출액은요. 1조 615억 원, 또 영업이익은 289억 원으로 각각 0.9%, 5.4% 증가했습니다. 이 설비 투자를 진행한 참치액과 또 즉석바, 또 펫푸드 등 정말 다양한 전략 품목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도 파악이 되는데요. 기능성 우유와 또 자연 치즈, 차별화된 신제품까지 선보이면서 아무래도 유제품 부분, 또 제로 칼로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또 4만 원대 진입하기도 했었던 동원 F&B, 지금은 34,700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무래도 그 월요일 날 많이 빠졌던 주가여서 지금은 상승폭이 다소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회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원 홈푸드인데요. 이 동원 홈푸드는 고물가에 또 외식 경기까지 또 불황까지 겹치면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 급식 식자재 관련돼서 고성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저칼로리 또 저당 소스 전문 기업인 비비드 키친에 대해서 B2B 이 기업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조리식품 시장까지 넘어서서 이 B2C, 기업 간 소비자와의 거래까지 사업이 더욱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연결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리얼이나 또 음료, 맞아요. 참치캔 등 이렇게 네. 동원해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을 또 패키징하는 기업도 자회사로 두고 있잖아요. 이 패키징 기업인 동원 시스템스도 이번에 실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동원 식품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패키징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 소재 부문의 계열사인데요. 2분기 매출액이 3,444억 원으로 작년에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303억 원으로 18.3% 늘었고요. 펫푸드 파우치와 또 레토르토 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심으로 해서 수출 전략도 더욱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함께 또 수익성까지 개선이 되면서 이 본업인 음식료 패키징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연포장, 또 유리병, 또 제강과 같은 신규 고객 확보도 유치가 됐고요. 또 기존 고객들도 매출이 더욱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패키징 원자료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고객사들이 주문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까지 더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익률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2021년 이후에 분기 최대치 8.8%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동원 시스템스 기존 고객사라든지 또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 효과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결 자회사들을 두고 있는 이 동원 산업 좀 증권가에서 전망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원 산업이라고 하면 이 동원 그룹뿐만이 아니라 동원 산업과 동원 F&B 또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동원 수상까지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동원 F&B에 대한 하나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석 시즌을 대비해서 판촉 비용이 있었던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이 좀 다소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좀 하회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또 이후로 동원 시스템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목표 주가는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본업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유지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사업부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내년부터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까지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목표가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다소 시각이 엇갈리고 있네요. 목표가를 하향하기도 했고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투자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 산업에 대한 공시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산업의 잠정 실적이 공시됐습니다.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2조 1,429억 원입니다.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식품 산업은 성장을 했지만 수산 산업에서는 부진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계열사 F&B는 2분기 매출액이 1조 615억 원, 또 영업이익은 289억 원으로 각각 0.9%, 5.4% 증가했습니다. 또 동원 홈푸드 또한 고물가와 또 외식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서 단체 급식 및 급식 식자재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 또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18.3% 늘었습니다.